관용기입니다. 어흥 세계사 연표 특강. 원래 제목은 제가 포식으로 생각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포식 어흥. 자, OT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안 해도 되죠 이제. 예. 자, 우선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세계사 문제 유형은요, 학생들이 거의 다 맞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연표특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개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학년도 수능기출. 한번 수능기출 문제들만 몇 개 한번 모아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브라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19세기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운동, 우상숭배 배경. 그러니까 뭔가 힌두교인데 힌두교와는 다르죠. 힌두교 카스트제도 철폐. 또 힌두교에서 있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따라 죽잖아요. 불길로 막 들어가는 거 사티 폐지하자 이런 말에서 힌두교 개혁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죠? 로이가 주도했던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죠. 이런 거 맞추는 문제, 뭐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죠. 미술신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채용권이에요. 보면은 이제 어떤 용어가 포인트냐면 멸만흥화. 뭐 느낌 알아? 태평적 운동이죠. 태평적 운동을 선지에서 찾는 거예요. 가회의는 뭐예요? 또 최근 문제네요. 회의가 많죠. 회의 많은데 보면 힌트가 티토. 유고슬라비아 그 티토네요. 네루 인도 아저씨, 나세르 이집트 아저씨,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 이게 포인트죠.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1차 비동맹 회의이죠. 뭐 제3세기 찾으면 되겠네요. 선지에서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개념, 용어, 사건을 묻는 문제예요.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세계사의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는 거는 바로 이 문제예요. 중요 국가, 특정 왕조를 맞추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요. 뭐 어려운 문제도 있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왕조, 가국가, 뭐 이런 거죠. 보면은 이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크리스트교 군대, 십자군이죠. 십자군이고, 지금 보면은 십자군은 1차랑 4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안티오코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이라고 하는 말에서 1차 십자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차 십자군, 뭐 4차 십자군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문제는 1차 십자군 때에 수도 바그다드의 칼리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셀주크 티르크 때문에 일어난 건데 셀주크 티르크 때도 여전히 아바스 왕조가 있단 말이에요. 아바스 왕조가 허수아비일 뿐이죠. 이 아바스 왕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억나죠 여러분? 아바스 왕조도 순서 문제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OT인데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요.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여서 쭉 보면 수도 크테시폰, 이게 또 포인트예요. 수도 크테시폰 나오면 파르티아나 사스왕조 페르시아, 수도는 무조건 외워야죠. 그런데 인접국의 황제가 누구냐? 유스티니아누스래요. 유스티니아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때는 사선왕조 페르시아니까 선지에서 사선왕조 페르시아를 찾는 거죠.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나오네요. 가나 국가의 이번에는요, 콜럼버스 항해를 후원한,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항해사지만 누가 후원한 거예요?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이 후원했잖아요. 바스코다가마 누가 지원한 거예요? 얘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에 지원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스파냐, 포르투갈 찾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다음에 또 압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물 찾기죠. 인물과 황제. 이것도 정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왕조, 국가, 황제, 인물 이런 문제가 가장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뭐 왕조의 개창자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또 이 사람의 아버지는 뚜르뿌아띠 전투에 승리했다. 이 사람의 아들이 그거 유명하네요. 그 800년의 그 서론 왕제 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 잘못 썼네요. 이 사람이 카를로스 마르텔이고 이 사람 카를로스, 그렇죠. 예, 잘했네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죠? 피핀이죠. 피핀의 아빠, 피핀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저 똥똥똥은 프랑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요. 가왕제. 이거 마찬가지. 단독으로 제국을 통치하였다. 사망하기 전에 두 아들에게 각각 서로마 지역과
동로마 지역을 물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로마 제국 영토는 영구히 분열되었다. 동서로마의 분열이네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없죠. 찾는 거죠. 이 사람 없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교 국교와 그거 찾으면 되는 문제겠죠. 가인몰은 누구일까요? 아, 이제 지쳤어요. 여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조자나 힌트 주고 맞추기 문제도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리디아가 멸망했다. 이런 거 조자나 힌트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멸망시켰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잖아요. 이렇게 조자나 힌트 주고 맞추는 것도 있어요. 뭐 최근 문제도 북면간 남면간을 활용. 요거 이제 이거만 보면 요 나라 같은데 만들었다가 아니라 활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 여지가 있어요.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로 하여금 창장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정강의 변으로 인한 이만 항저우에서 남송 수립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요 문장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또 막 뭡니까 힌트를 두 개 주고 잘못된 힌트와 좋은 힌트를 주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게 바로 수능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언제 연습하게 되냐면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개념을 더 꼼꼼하게 하고 주제별, 소재별, 유형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 것이 바로 문제풀이 강좌예요. 그 문제풀이 강좌 꼭 들어야겠죠? 진짜 들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 문제도 있어요. 특정 도시 문제도 있죠. 이런 거 다 연습할 거예요. 문제풀이에서 개념은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이제 쭉 하는 것이라면 문제풀이는 수능에서 나올 주제별로, 유형별로 정리가 된 것이 바로 문제풀이 강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도 문제도 당연히 다양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에서요. 그럼 연표 특강에서 하는 거는 뭐냐? 요거죠, 요거. 사건과 사건 사이, 순서 문제, 특정 시대나 특정 사건대 볼 수 있는 모습, 요거 연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연표특강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표특강은 특히 동아시아사 학생들한테 너무 중요해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왕조, 특정 국가, 인물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세계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계사는 문제풀이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동아시아사는 뭐가 압도적이에요? 그죠? 아까 봤던 요게 압도적이에요. 세계사는 요게 압도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2문제, 많으면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5문제, 많으면 10문제 넘게도 나오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사예요. 동아시아사는 연표특강도 꼭 들어야 돼요. 세계사는 그러면 안 들어도 되네요. 무슨 소리야? 만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연표특강도 들어야지. 연표특강도 짧아요. 5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약한 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세계사나 역사는 결국 흐름의 문제인데 그 흐름에 강해야겠죠. 특히 어떤 흐름을 강해야겠어요? 유럽사죠. 유럽사에 강해야 돼요. 사실 중국사도 순서 문제 있고요. 일본사도 순서 문제 있어요. 근데 일본사랑 중국사 순서 문제는 뭐 쉽죠. 그건 문제풀이에서 다룰 거고요. 연표특강에서는 주로 유럽사를 중심으로, 유럽사 더하기 서아시아사 더하기 그리고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표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한번 최근 수능 문제 또 볼까요? 이런 문제, 이런 거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연표특강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본 건 이제 폐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회 때 발표된 거죠. 그리고 왕정 폐지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로베스피에르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공화정 선언과 관련된 국민공회 때 있었던 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회, 국민공회,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겠어요? 그죠? 입법의회 때 있었던 일, 맞추기 문제겠죠? 이런 거 연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연표특강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뭐 최근 문제인데 가나가 있고요. 뭐 누구의 통일과정, 푸오전쟁.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푸푸전쟁이죠. 요 사이 뭐 있어? 라고 하는 문제라 할 수가 있어요. 잘 나오죠, 이것도요. 또 잘 나오는 게 근현대사 순서 문제. 근현대사 순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독일 체코슬로바키아를 겨냥하다. 이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미네회담과 관련된 그거죠. 미네회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없네요. 여기 있다. 없는 줄 알았어요. 미네회담 이야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였죠? 예삼다수. 수텐텐 요구한 거잖아요. 수텐텐. 이 뒤에 독소 불가침 조약 그리고 2차 대전 발발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으로 뭐 나오겠어요? 예스파냐 내전, 삼국 반공협정, 5, 오스트리아 합병, 이런 건 이제 함정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거 주제, 이거 관련된 문제이죠. 또는 이제 기억시기라고 해서 특정 시기 때 있었던 사건 맞추는 거. 또 별별로 문제 잘, 이게
이 세계사 연표 특강에서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다 변별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면 거의 3점짜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보니파키오소 8세의 능멸이니까 이제 아나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 사건 뒤에 프랑스 출신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이 뽑히죠. 그리고 이제 아비뇽 유수잖아요. 아비뇽 유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아비뇽 유수 기간에 있었던 일이 뭐니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봐요, 다 3점짜리에 보면은요. 예, 이것도 이제 뭐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풍선과 말풍선을 보고 이 사건이 뭔지 알고, 이 사건이 뭔지 안 다음에 이거 시기가 뭐죠? 기억 시기가 지난 18년간이니까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야? 뭐 이런 거 맞추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연표 문제도 동아시아사는 꼭 나오고 세계사는 이제 가끔 나오지만 너무 또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연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소련의체와 독립국가연합과 관련된 연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제 수능 문제를만 보여주고 있고, 기억시기라고 해서 이제 2차 대전 때이고, 특히 이탈리아, 참 어렵죠.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2차 대전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 항복 이전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이제 연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이제 최근 문제. 자, 이제 여간 어떤 걸 다루려고 하는지 여간 뭐 대충 알겠죠. 연표특강에서는 이런 수능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 순서 문제. 근데 일본사는 안 다룰게요. 일본사는 문제풀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연표특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재 넘겨보겠습니다. 교재 넘기면 이제 유럽사를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테네, 고대 아테네, 로마, 그리고 이제 유럽사 전부 다 본다. 유럽사를 전부 다 본다. 그냥 뭔가 내가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근현대사 볼 거고, 중국사, 일본사는 안 보는데, 전 근대사는 안 보고, 근현대사는 다 봐요. 근현대사와 관련된 중국 근현대사, 일본 근현대사, 서아시아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사, 그래서 유럽사,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순서 문제는 다 커버되는 것이 바로 이 교재와 이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5강으로 이걸 다 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작년에 곤용기도 했고 재작년에 곤용기도 했는데 올해의 곤용기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5강으로 연표특강 끝내고요. 마지막 하나는 약자특강이라고 하여서 몇몇 학생들이 약자특강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진짜 귀찮아요. 약자를 외우면 되는데 굳이 선생님이랑 외우고 싶다,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안타까운 저의 팬들을 위한 기여가 바로 약자특강. 연표는 5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짧고 임팩트하게 진행을 합니다. 왜? 연표특강을 본다는 건 이미 개념을 한두 바퀴는 돈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마 처음 본 학생들이 이걸 듣지는 않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개념을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다. 연표특강은 선생님 걸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학생이죠. 처음부터 들었어야지. 이런 학생 정말 얌체죠. 이런 얌체 같은 학생들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왜? 돈이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서 개념 들었던 학생도 이 연표특강 약자와 함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개념 한번 1회차는 선생님 거 듣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자, 그래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5월 말이라고 해도 5월 20일까지 최대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일, 5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요 5월 초에 공휴일이 많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선생님 근로자예요. 선생님 근로자입니다. 쉬어야죠. 5월 5일 어린이날. 선생님 어린이에요. 쉬어야죠. 자, 그리고 부처님 날. 선생님 부처님 좋아해요. 쉬어야죠. 쉬어야 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빨간 날 아니지만 선생님 어버이예요. 쉬어야죠. 그래서 좀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5월로 했습니다. 5월. 이날 올릴 수도 있고 이날 올릴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빨간 날 없어지면서 이제 맹렬하게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갑자기요. 빨간 날이요, 더 많아 나와. 자, 우리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흥!